자, 최 기자님, 류마티스 내과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셜록 홈즈가 돼야 돼. 의사를 하다 보면 이제 추리를 많이 해야 돼요.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서 백혈구 수치 검사를 했다는 거는 왜 류마티스 내과를 가셨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죠. 아, 한국에서는 뭐 그냥 류마티스 내과 그냥 가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류마티스 내과를 갔다 하면 류마티스 전문의가 봐야 되는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뭐 그냥 퇴행성 관절염은 보진 않아요. 한인타운에서는 그걸 보는데 원래 미국 정식 류마티스 전문의를 따고 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은 안 봐요. 그건 내과에서 봐주는 거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죠.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하늘과 땅 차이. 예를 들어서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냐 아니면 피부암이 있느냐 여드름이냐 피부암이냐 두 개가 하늘과 땅 차이의 말을 하죠. 여드름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피부암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피부에 말하면 암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병, 암은 아니지만 암처럼 심각한 병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런 거니까 그냥 내과에서 대충 뭐 그냥 증상 완화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진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죠.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많은 질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약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봐야 되는 사람이 류마티스 내과에서 가서 피 검사를 했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이 피 검사를 했다고 그냥 추리를 해도 대충 맞아요. 한국처럼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류마티스 내과 뭐 관절이 좀 아픈데 류마티스 내과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간 사람들 말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최 기자님께서 자신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만으로 백혈구가 떨어지진 않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로 메토트렉세이트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한인타운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제일 많이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류마티스 전문이고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먹는 환자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의사가 신장내과예요. 왜냐면 제가 처방을 잘은 하진 않지만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콩팥도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와 신장내과가 같이 똑같은 환자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군데를 다니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뭐 이제 DMARD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질병을 좀 개선해 주는 약 몇 개를 써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써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항암 치료제 비스무리한 건데 면역 세포들을 관리를 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면역 억제제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내 몸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몸 어떤 부위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나의 면역 세포들이 나의 관절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처럼 나쁜 놈이다. 침투를 해온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공격을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군사들이 잘못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군사를 캄다운 시켜야 돼요. 완전히. 내 군사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없애주든지 내 군사가 일을 못하게 해주는 약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떨어져서 약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가지고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데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는 이뮤노서프레이션이니까 면역 억제를 하니까 뭐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되게 심한 경우는 더 센 약을 쓴다고 하면 그 백혈구를 좀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되다 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네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환자 중에서 암은 축복이라는 말을 저한테 직접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왜냐면 제 마음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그 어머니가 막 빈혈이 생기고 하면 수혈 좀 하고 지금 출혈이 되는 것만 막고 이러면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좀 안타깝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자기 친구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거나 뇌졸중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돼서 정신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이 죽었는데 아무리 암이 빨리 죽인다고 해도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뭐 길게는 1년 넘게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100명 중에 99명은 1000명 중에 999명은 그 말을 딱 듣고 쇼크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내가 뭐를 잘못 살았길래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아니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내가 암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누구를 특정인을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했길래 이런 거는 벌써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길래는 원망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망 쪽으로 1000명이면 999명이 원망을 생각을 하지 감사하다는 생각은 1000명 중에 1명 할까? 근데 그 한 명이 저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암에 대해서 좀 근래 들어서 암 환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암이 많잖아요.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